김병주 의원과 스티브 유씨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화해하죠. 80% 넘게가 병역 기피를 목적을 포기한 걸로 추정되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 왜? 가자! 듣다 보면 빠개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 주는 본격 고구마 섭취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 수공업 방송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녹음했어요.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4차 언론혁명은 과학입니다. 사이언스. 반갑습니다. 저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진행을 맡은 김기아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보시다가 이 방송 괜찮다 재밌다 얘네들만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사이버 병수 다시 왔어요. 싸병. 지난번에 오프닝이 되게 멋있더라. 맞아요. 오프닝 제가 유튜브에서 네. 글리치 효과 검색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제가 다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유혁 기자는 오늘 9시 리포트가 있어서 네. 정명훈 지휘자와 네. 맞지? 정명훈 지휘자이지. 네. 그래서 그게 오늘 제작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늦게 온대요. 이따 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병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사이버 병수는 그냥 키면 나와요 이제. 키면 나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2D죠 2D 캐릭터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사이버 병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 병수 영등포 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보면은 사이버 영등포 요정은 강병수가 아니라 우리 수수인 것 같아. 맞아요. 아니 그때 너무 짧았다 그러셔가지고 조금만 더 보여드리려. 정리 메이킹. 아니 지난주에 보니까 사이버 병수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 수수 때문에 거의 얻었다고 봐야죠 인기를. 근데 지금 며칠째지 장화경리? 이제 일주일 거의 열흘 정도 된 거예요. 야 엄청 오래됐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벌써 일주일 싹 지났구나. 그러네요. 이거 마지막까지 잘 몸조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 정혜주입니다. 네. 정 작가님 일주 동안 뭐 했습니까? 저 드디어 전태일평전을 읽었는데 읽었다. 안 계시네요. 이따 오면 꼭 얘기해줘요. 읽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엄마가 방송을 보시고 좀 살아 이제 읽을 때가 됐다.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전태일은 알지만 사실 그 사람이 그 선택을 하기까지의 어떠한 이 생각 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좀 따라간다는 게 되게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사실 좀 추천하고 다녀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연말에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읽었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스티글리츠를 펴고 불평등의 대가를. 네. 불평등에 대하여. 불평등에 대하여. 정유혁 기자 아주 그냥 기뻐하겠네. 이따 봅시다. 자, 우리 옥 기자. 네,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옥. 싸병한테 그 쌀을 뺏긴 싸옥 오규정입니다. 오규정 기자 지난주에 얘기를 하다가 자꾸 마스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자이크 쳤더라고. 그렇게 이상해요? 저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제 모습에. 나는 괜찮은데 혹시나 네가 상처받을까봐. 괜찮아 이제? 이제 저는 좀 익숙해지긴 했어요. 웃지만 않으면 바보같이는 안 보이니까.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공개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의 오규정은 이렇지 않아. 저는 상관없는데. 내 머릿속에 오규정은 이렇지 않아. 그런 거죠. 아무튼 완성되면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코로나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오규정 기자였습니다. 자, 우리 이번 주 아이템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그 스트레이트 보셨나요? 스트레이트 전복민 의원 관련 아이템. MBC 스트레이트요? 네. 대박이잖아. 못 봤어요. 아 전복민 의원, 국민의힘 전복민 의원이 응. 아빠 찬스로 재산을 많이 불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스트레이트에 있는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전복민 아빠 와가지고 3천만 원 줄 테니까 보도하지 말라고. 아, 그밖에 안 줘요? 아, 너무하네. 그게 이제 찍혔어. 다 찍혀주고 나갔어. 3천만 원. 한 4억은 줘야. 전 그 장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게 첫째로 대리기 부르고 싶다. 그분을. 그분. 너무 아쉽다. 우리가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3천만 원으로 하려는 걸로 봐서 저 사람은 저렇게 3천만 원으로 다른 기사들도 막지 않았을까? 그렇죠.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MBC 기자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고 이거를 보도를 해버렸는데 다른 기자들은 뭐 3천만 원인지 뭐 다른 돈인지 받고 그동안 보도를 안 하고 씹어줬으니까 그렇게 저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속상했어요. 당당하게 그것도. 그러니까 옥 기자는 얼마면은 기사 이제 안 내줄 것 같아요. 솔직히 안 돼. 이건 저널리즘에 엇나갑니다. 저는 그런 기자 아닙니다. 라고 하기엔 너무 거액의 액수였다. 제가 이런 얘기 여기서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한테 취재를 좀 하는 척을 좀 해달라. 내가 뭐 어떤 업체로부터 공사비 떼인 게 있어서 그걸 대기업한테 그걸 받을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취재를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서 빨리 이거를 지급을 해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뭐 사실 공사비 떼이고 이런 것들이 나쁜 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보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지금 받을 돈이 뭐 예를 들면 20억인데 그중에 2억을 주겠다. 대박. 네, 10%인 거죠. 그러니까 대박. 10%를 떼주겠다. 그리고 원한다면 여기서 그 뭐 서약서? 이런 거를 써도 된다. 무슨 서약서? 그러니까 주겠다는 걸. 그래서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연차가 그때 제가 한 3년 차, 4년 차 정도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저는 순수한 이제 제보자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런 제안을 하고 그것도 되게 거액을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2억이면 그게 오히려 더 무섭고 그게 더 거부감이 들어서 제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씩 생각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야. 생각이 나는데 생각은 나. 왜냐면 전화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취재할 수 있죠. 취재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목적을 불순한 목적을 이미 들은 상태에서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공짜로 그냥 취재해달라고 했으면 했을 수 있어. 그쵸. 그랬을 수 있죠. 아무튼 근데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탈당했어요 오늘. 아까 탈당했어 아까. 탈당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참 사실 예전에도 저희가 타사와의 콜라보 이런 거 막 생각을 했었는데 아깝더라고. 얼마나 그 뒤에 얘기가 많겠어. 재미있는 얘기가. 듣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로고 듣고 1부 묻힌 뉴스 브리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됐다. 뉴비 어서 오고. 뉴비 어서 오고. 새 시즌을 눈앞에 둔 유튜버 대들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주 남은 시즌 2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오늘 방송 기대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대들기를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오늘 제가 시즌 2 종료하니까 마지막으로 좋았던 에피소드 좀 별로였던 에피소드 꼽아달라고 커뮤니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시즌 2 종료한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셔가지고. 저도 좀 전에 봤어요. 그거 보고 뭐지? 막 이러면서 시즌 업데이트. 그래서 사람들이 막 댓글로 이복의 기자 양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 시즌 2를 이제 종영을 하고 1월 우리 쉬어요 좀 선배? 야 원래 마지막 주 쉬려고 했는데 네가 자가격리해가지고 못 쉬는 거 아니야?
왜? 그거랑 무슨 상관 있어요? 마지막 주 안 쉬어요? 원래 마지막 주를 강병수가 다 모여가지고 1시간 끝나고 1시간 더 녹화를 해가지고 다음 화 녹화를 쉬고 이제 이걸로 가려고 했는데 병수가 지금 자가격리 걸리는 바람에 다음 주에 해야 되잖아 그거를. 너 때문이다. 너 때문. 휴가 쓰려고 그랬는데. 휴가? 야 자가격리를 2주를 하고 휴가를 써? 양심이 있냐? 형님 선배 노동의 연속이에요. 노동의 연속에 태백 300을. 나도 노동의 연속에 있고 싶죠. 야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지금 시청자분들 앞에. 양심이 없냐? 두유해부 양심? 기자로서 세상 보는 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짚어볼 수 있는. 개소리 그만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시즌 3는 2021년 1월 1일에 시작합니다. 저희는 그 며칠 쉬는 것도 불안해할까봐 바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불안해. 대일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기나 PD가 우리 시즌제로 하자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마치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전거와 같다. 멈추면 쓰러진다. 대일기는 바퀴야 바퀴. 멈추면 쓰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간다. 걱정 마십시오. 자, 다이나믹 코리아 쏟아진 뉴스의 홍수. 요즘엔 정말 코로나 뉴스랑 윤석열 뉴스 또 뭐 있지? 그 두 개가 단가? 뭐 청문회 이런 거. 청문회 이번에 개각을 했으니까 그거 말고 뉴스가 없어. 뉴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말. 그러니까 뉴스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 MBC 뉴스, KBS 뉴스, SBS 뉴스, 공중파 뉴스 보면 이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40분까지 해야 돼. 8시 시작하면은 8시 반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리포트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날 들어갈 뉴스를 정하면은 못 들어간 뉴스는 빠지는 거죠. 하지만 대일기는 그런 게 없다. 그냥 쭉 한다. 그러니까 대일기가 더 좋다. 아무튼 그래서 못 들어간 뉴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친 뉴스도 많고 한데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 재밌는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하여 묻힌 뉴스 브리핑!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오기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아이템입니까? 유승준 방지법에 내가 공공의 적이냐? 격앙이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기사 제목이 잘못됐네요. 스티브 유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두 번이나 틀렸네요. 그러니까요. 스티브 유 방지법의 격앙. 여러분 이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 오시면. 아니야. 난 강력 추천해요. 아니에요. 그 조회수로 올려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조회수가 이미 벌써 150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예전에는 그 댓글 읽어준 기자를 구독자가 한 1000명 이하일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구독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딱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감. 마찬가지예요. 야 병수야 너 유승준 아이템 봤어 그거? 영상? 네, 그 동영상 봤어요. 저는. 어땠어?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씁쓸했어요, 되게. 왜냐면 유승준이 되게 저 어렸을 때 인기 많았던 연예인이거든요. 우리 유승준 몇 번 다뤘었잖아요, 대립계에서. 그쵸. 뭔가 되게 바른 생활 사나이 막 이런 건전한 이미지로 인기가 진짜 많았어가지고 엄청 몸도 좋고 막 되게 건강함, 막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사람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했다가 이제 그 잊혀진 연예인 말 그대로 스티브 유 이렇게 남았었는데 다시 처음에 저는 유승준이 뭐 검색어 올랐다고 그래서 왜 올랐나 했는데 몰랐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공감을 많이 못 얻는 이야기를 외쳐대는 느낌을 보니까 좀 안타깝죠. 씁쓸하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왜 저런 생각을 하실까? 좀 이렇게 저랑은 약간 좀 생각이 다르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저는 사실 뭐 종교가 없는데 지금 예배 같은 걸 좀 자제해달라는 거가 이제 종교 탄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일까? 왜 저렇게 과학과 종교와 이 질병과 이런 거를 잘 구분을 안 하고 말씀을 하실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또 제가 또 이거 과문하다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잘 없고 그런 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둘 중에 한쪽이 이제 말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길게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른바 우파 유튜브 같은 걸 이제 오래 보고 있기도 뭐랄까 다른 거를 하는 게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유승준 씨 이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예전에 유승준 씨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길게 자기 이야기를 한 걸 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40분짜리예요 영상이. 그걸 봤는데 아 이런 사고 체계 안에서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주의, 빨갱이, 조국 추미애, 문재인, 뭐 그리고 방역 예배 금지, 뭐 이게 다 하나로 엮어서 이게 이렇게 엮이는 그쵸. 거구나 싶어서 뭐랄까 굉장히 신선했어요. 신선한 개소리였다? 아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만희가 재밌을 수 있지. 유승준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스브유 말이 맞을 수도 있죠. 인간의 사고로는 모른다는 거죠. 평소에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식의 논리 구조가 가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저희가 김원장 기자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잘 모르겠으면 이제 사회주의라고 한다고. 근데 사회주의가 뭔지 좀 제가 봤을 때는 사회주의를 초등학교나 중학교 의무교육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더 전체주의, 독재, 사회주의 이거 구분을 못해요. 빨갱이와 사회주의와 이런 것들을 다 혼용해서 막 쓰니까 공산주의와 북한이랑 막 자기 편하게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말이 버무려져가지고 굉장히 막 본인은 막 울잖아요 보면서. 이게 보니까 아 이게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너무나 진심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폄하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진심이더라고. 그거 더 안타까웠어요. 그래요. 저는 꼭 거꾸로였는데 그 전에 사실은 제가 팩트 체크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승준이 이제 한국에 올 수 있나 없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뭐 가고 싶은 데를 못 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되게 짠한 마음이 일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특성상 불가피한 그런 거잖아요. 참 그냥 인간적인 측면으로서는 참 안 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보는 순간 그런 것들이 와장창 깨졌죠. 네. 오히려 더 좀 선명해졌다고 할까? 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 뭐 영상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석방 운동이나 뭐 지금 뭐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시위를 하시고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나와서 막 기도로서 나라를 구제하고 지금 사회주의에 북한에 먹힐 우리 지금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이 나라를 이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렇게 막 망해가기 직전인 절벽에 있는 나라를 구하려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는 걸 저는 정말 강력히 추천을 드려요. 근데 뭐라 했냐면 19년 동안 활동하던 한물간 연예인이 한국 땅을 밟는다고 영향받을 시스템, 그러니까 그 병역 시스템이라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정치를 잘못하는 거 아니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뭐 판문점 그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서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뭐 빨갱이한테 먹힐 상황이다. 뭐 그런 식의 되게 뭐랄까 보고 있으면은 한 몇 년 사이에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복귀할 수 있어요. 시사 이슈에 관심이 많더라고.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가 뭐 때문에 떨어지냐, 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우리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미국입니까?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북한 뭐 김정은, 북한 공산당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자기가 병역 기피를 하고자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인데 갑자기 우리나라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그 군대의 사기 저하를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좀 어이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가 사회주의에 먹힐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봤죠 영상. 네. 막 울면서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걱정되면 갔다 오지. 맞아요. 그게. 그래서 군대를 가면은 총을 들고 북한과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총을 들고 싸우는 게 더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강경수 기자 읽어주십시오. 2791 땡땡땡땡님께서 저런 발언은 아직도 뭐가 진짜로 잘못된 건지 잘못을 한 건지 모르는 것이다.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거겠지.
나쁜 놈들 대한민국에 많다. 유승준 당신도 그중 하나다. 당신만 나쁜 짓 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나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이다. 또 21BA 땡땡땡땡님께서는 군대 안 가려고 잔머리 쓰다가 이렇게 된 걸 웬 정부 탓. 국회의원이 너 같은 인간 안 만들려고 발의한 건데 왜 네가 흥분이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승준 스티브 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병역을 기피했는지 다 아시나요? 오기정 기자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겠다고 하고 신체 검사까지 다 받고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입영 통지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징집 대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공연을 하겠다고 네. 해외 병무청에 배려를 받아가지고 나갔죠. 그쵸. 원래는 못 나가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군대 가실 분들 아시겠지만은 해외 여행 같은 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약서까지 쓰고 갔잖아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죠. 5일 만에.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오지 않았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병무청이 유승준 씨에 대해서 스티브 유에 대해서 입국을 불허한 결정적인 사유가 뭔가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해당이 되면 입국이 안 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해당이 돼가지고 병무청이 판단을 내린 것이죠. 강명수 기자, 이 영상 보면서 이 유승준 스티브 유 씨에 대해 그 논리가 좀 이해가 됐어요? 항상 우리나라에서 군대 관련 이야기는 사실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억울하잖아 군대 가는 것 자체가. 내 군대 생활에 그러니까 이게 군과 관련돼서 최근에까지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 연루가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고 이게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논리로는 잘 안 돼요. 이게 내 군 생활에 비춰서 이해가 가냐 안 가냐로 대부분이 반응을 하고 그거로 그 행동을 평가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유승준 씨가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떤 이야기라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왜 네가 이런 얘기를 해? 라고 그렇게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별로 내용이 잘 안 들어왔어요. 저는 보긴 했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도끼 눈을 뜨고 봤다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 저 유승준 씨는 그냥 스티브 유가 돼버렸잖아요. 이미 그거는 그리고 본인이 분명히 선택했고 잘못을 했다는 건 너무 자명한 일이고. 근데 유승준 근데 스티브 씨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스티브 씨의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나는 그냥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근데 그 약속은 팬들과 한 약속이지 국가와 약속을 한 게 아니다. 이게 그 스티브 씨의 그 논리의 중심축이에요. 내가 병역을 이행 안 한 거는 잘못이지만 이거는 내가 팬들한테 약속을 한 거였는데 팬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팬들에게 미안하고 이것 때문에 팬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과 약속을 하지 않냐. 국민과 약속을 하고 그걸 못 지키는 일도 못 지키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뭐라 하냐. 이게 이제 유승준 씨의 스티브의 기본 논리축이에요. 근데 그 점이 제일 실망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뭐가 잘못된 건지를 몰라. 그냥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아니고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불행이죠. 불행한 역사인 거죠. 그렇죠. 네, 그건 인정. 근데 이거는 내가 개인의 팬과의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스티브 씨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유치한 얘기인데 너네는 평생 다 약속 지키고 사냐 이런 얘기. 그거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나오면 정말 없어지는 건데. 네, 이거는 약속과 개인의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병역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자꾸 이 스티브 유가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를 한 것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칭하기를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칭해서 그렇지
이거는 뭐 유승준 개인을 막자고 만든 법이 아니에요. 그 스티브 유 씨가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하듯이 나보다 그 정치인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가고 군대 기피해도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돈 없고 빽 없고 줄도 없는 이런 사람들만 막 군대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울분을 토하는데 그런 거 막자고 만드는 그렇죠. 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법과 이 김병주 의원과 김병주 맞지? 네. 김병주 의원과 스티브 유 씨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화해하죠. 물론 뭐 김병주 의원은 화가 안 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네, 합참에 계셨고, 그러니까 제일 높게, 그러니까 완전 군인이고 이분은 네. 완전 군인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막아야 된다. 우리의 주적과 안보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굉장히 두 분 다 되게 높은 분인 거예요. 그렇죠. 둘 다 이제 뭐 나라 사랑하는 마음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둘이 저는 화해를 안 되겠다. 둘이 이거는 유승준 씨가 전혀 이 스티브 씨가 지금 잘 모르시고 지금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한 해 평균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가 3,500명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뭐냐? 진짜 많지.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것도 김병주 의원님 나와서 얘기해서 알았어. 그러니까 스티브 유 씨 같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을 해가지고 병역을 면탈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4,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뭐 완전 가난하고 힘든 서민분들이 그렇게 이중 국적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죠. 유승준 씨, 그러니까 스티브 유 씨의 말대로 돈 있고 뺏기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잡자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유승준처럼 그렇게 이중 국적 가지고 있다가 18세 돼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그러니까 한국 국적 버리는 그런 그렇죠. 사람은 전체 한 10% 정도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해외에 장기 거주를 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 전체 국적 이탈자,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 중에 90% 가까이, 80% 넘게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걸로 추정되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 아니, 근데 사실 남자가 군대 가야 된다는 거는 거대한 불행이죠. 이 거대한 불행을 그 군대 가는 애들이 다 나눠서 지는 거야. 그 불행을. 솔직히 누가 군대 가고 있습니까? 태어난 사람으로서 누리는 혜택만큼 지는 책임이죠, 일종의. 그렇지, 책임이죠. 남들 뭐 군대 가고 싶었겠어요? 난 나중에 욕먹기 싫어서 군대 갔다 왔어. 그것도 그냥 육군으로. 딴 데 가면 또 뭐라 할까봐. 근데 이렇게 방금 말한 대로 한국 국적을 버리는 이유의 90%가 군대라는 그런 분들 막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네이버 댓글 우리 작가님 읽으시죠. 네. 네이버에 실크땡땡땡땡님이 너 말고 제2의 너 같은 애들 방지한다는 법안이야. 원정 출산 이중 국적자들, 일반 서민들은 당연히 제외고. DEWA 땡땡땡땡님이 뭔가 큰 착각을 하는 듯 정권이 바뀌어도 저 법은 지지할 것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닌가? 권리 뒤에는 의무가 따르는 것을 한국인의 의무를 하지 않고 왜 한국인의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지. 뭐 스티브 씨가 뭐 한국인의 권리까지 주장하려는 건 아니죠. 뭐 투표하겠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뭐 들어와서 이제 뭐 한국에 와서 뭐 이것저것 자격 뭐 이런 걸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원래 잠깐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일단 들어와봐야 아는 건데. 맞아. 근데 들어오기 어렵지 않을까. 네. 사실 우리나라 군대 같이 다 가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가야 되는 군대는 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병역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 한 방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만큼 막 다들 박탈감과 이런 거에 근데 그냥 꾹 참고 사는 거예요. 꾹 참고 살아. 근데 이거를 유승준, 스티브 같이 이렇게 상징적인 인물이 오면 병무청 입장에서는 사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죠.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군대 문제는 국가의 안보랑 완전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출입할 때 그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출입을 못하게 해요. 가까이 일본만 하더라도 뭐 독도 관련해서 뭐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병역 관련 게 이제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 건드리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그냥 그 건드린 사람은 그냥 그래. 끝이에요. 야, 네가 입대 날짜 잘못돼가지고 유격 3번 받아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원래는 유격 2번 받거든. 근데 너무 이게 딱 그거 시작할 때 가면 끝날 때까지 3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이 불행과 이 불행이 다들 가슴속에 응어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억지로 갔다 온 그 사람들의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스티브 주시 같이 이렇게 한가한 얘기를 하면은 참 사람 사기가 떨어지고 이런 건 사실 좋지 않다고 병무청이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지 마시라.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거기서 그 배려까지 받아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그거를 가서는 그렇게 어기고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보에서 얻는 게 더 많다고 병무청이 판단한 거죠. 네. 그 정도의 법리 해석은 원래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병무청은 지난 박근혜 정부 병무청 때 이 스티브 유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똑같이 유승준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게 한결같은 병무청의 입장이었어요. 네. 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유승준 씨 되게 시사에 관심이 많더라고. 한국사를. 야, 병수야, 너 그 영상 보니까 되게 한국 그 최근 신문 많이 보는 거 같지 않냐?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됐던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던데. 내가 보면서 이거 뭔가 유튜브 검색에 걸리게 하려고 다 언급하는 건가? 태그로.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보면은 무슨 이게 자기가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정훈 목사인가? 무슨 목사님 하나 언급을 해요. 거기 가면 이제 진정한 이제 그거 가르쳐 준다라고 해서 가보니까 전형적인 그 이제 보수 교회분 목사님 유튜브야. 그분 막 말씀하시는 거 막 사회주의에 대해서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본인의 사상의 거처인 거잖아요. 본인의 사상의 거처인 거예요. 아무튼 근데 좀 다양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좀 대립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티브 씨는 네. 대립기를 보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이건도 있었어요. 이게 법을 저렇게 사람 이름을 콕 집어서 만들면 어떡하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의 SJIN 님이 아니 개인적인 거는 국가가 유승준 씨 이름을 걸고 법 만든다는 게 유승준 씨는 화낼만도 하다. 이름 걸고 법 만든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 유승준 방지법의 그 주 내용이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밍을 할만해. 제가 보기에는 네이밍을 할만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개정하려고 하면 그 한 법안만 개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은 취지에서 여러 개의 법안을 개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모두 다 언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무슨 뭐 일명 무슨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지칭을 하고 그리고 또 법안이라는 게 여론의 관심을 얻어야 또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밍이 뭐 그런 우려점도 있지만 저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도 그럴 게 이 김병주 의원이 그 발의한 법안이 5개예요. 그러니까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게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재외동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에요. 이게 5개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그냥 유승준 방지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말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네.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을 그냥 원칙적으로 이 국적 회복을 못하도록 일단 해놓고 다만 그 뭐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걸 허용하는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1이고 그다음 2번째로 이제 출입국 관리법.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을 지금 병역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법은 이제 취업 비자를 얻어서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취업 비자를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37세까지는 못하게 하자, 내주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병역법에 외국 영주권자, 그다음에 국외 이주자 이런 사람들은 37세까지 국내 영리 활동을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출입국 관리법은 그게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유승준 같은 그런 이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하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법에다가 얘도 명시를 해주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사람은 그러니까 유승준 씨 같은 그런 사례인 거죠. 그런 사례는 40세까지 F4 비자, 그러니까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하자 이런 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사람은 유승준 씨 같은 그런 사람은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병역법에 보면은 유사시에 병역 의무를 45세까지 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40세를 45세로 상향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취지인 거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이랑 지방공무원법은 묶어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해도 국내에서 공무원 임용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외국 사람이? 네, 외국 사람도 가능해요. 그럴 수 있죠. 뭔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 않은 그런 영역의 그런 공무원은 그러니까 국가기관장이 뭐 허가를 하면 공무원이 임용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무한대로 다 허용해 줄 거냐. 적어도 병역을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그걸 명시하자라고 하는 게 이 법안의 취지인 거예요. 네. 뭐 납득이 되는 수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이밍이 유승준 방지법인 거지 유승준 개인의 뭐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게 유승준 씨, 그러니까 스티브 씨 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딱 그런 되죠. 거 한 방에 딱 이해가 되잖아요. 이중 국적 갖고 있다가 한국에서 돈 벌고 갑자기 나와가지고 군대 갈 때 되니까 갑자기 외국으로 나와가지고 한국 국적 포기해서 군대 안 간 사람 스티브 유 깔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시청자들 또 이제 구독자들에게 이해가 편하게 하려고 스티브 유 씨가 과거 했던 행동에 빗대서 얘기한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건데 뭐 어떡해. 그리고 이게 그 스티브 유 씨와 이 김병주 의원과의가 바라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다. 둘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아이러니네.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지. 이 내용과 약간 별개로 어제 이제 제가 차 격리 중이니까 영화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업무의 연장이라며. 노동의 연속. 진짜 업무의 연장인 게 어제 봤던 영화가 두교황이라는 영화. 재밌지. 두교황. 넷플릭스 두교황 보세요. 의외로 재밌어. 근데 그거 저는 진짜 되게 감동적으로 봤어요. 뭔가 요새 약간 사람들끼리 너무 미워하고 싸우고 막 저 새끼 죽일 놈이다 이러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모를 논리로 서로를 미워하고 이러는데 약간 지쳐 있었는데 뭔가 그냥 어른들이 되게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용서해가고 화해해가고 상처를 보듬어가는 뭔가 그 과정 자체가 엄청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두교황 그 한니발 렉터가 교황으로 나오세요. 말도 안 돼. 한니발 렉터가 교황으로 나오는데 사람 뇌로 요리를 만드는 사람. 약간 거기서 약간 좀 안쓰럽게 해서 너무 연기를 잘하시고 뭐 워낙 너무 잘해요. 너무 개짱인 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사실 너무 요즘에 이제 곳곳에 숨어있던 미친놈들이 다 기어나와가지고 뭐 유튜브니 뭐니 뭐 커뮤니티에 다 기어나와 정말 증오와 혐오와 이런 정말 그런 뭐 바늘 송곳 같고 막 바늘 같은 그런 거를 막 뿌려대는데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정말 두교황이라도 보면 좀 힐링이 좀 됩니다. 그래도. 근데 아무튼 저는 사실 이 유승준 이제 스티브 영상을 보고 그냥 좀 웃었어요. 많이 웃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이제 옆에 보면 실시간 채팅, 그러니까 그 댓글창을 막아놨는데 채팅창은 열어놨더라고. 왜냐면 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그 슈퍼챗도 받더라고. 슈퍼챗 뭔지 아시죠? 그 별풍 쏘는 거. 별풍 막 사람들이 쏘더라고. 막 5,000원 쏘고 막 5,000원이 제일 위였던데 내가 보는 동안은. 아무튼 그 채팅창 보면은 많은 분들이 맞다고 유승준 말 맞다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여튼 뭐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클리앙 댓글 제가 작가님 좀 읽어주시죠. 네. 클리앙의 세상에 이런 힐이 님이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 많은 재벌, 유수의 정치인 집안, 법조계 집안 등의 자녀들 병역 회피를 꽉 틀어주는 거라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회피하면 재외동포 되는 겁니다. 네. 이분은 MMORPG를 열심히 하신 힐러신가 보네요. 힐. 근데 4,000명이나 된다니 참 많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냥 다녀오세요. 그래. 그렇게까지 그렇게 열심히도 사십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죠. 가기 싫은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가기 싫은 마음을 꾹 참고 가는 거야. 꾹 참고 가야 돼. 어쩌겠어. 가야지. 아휴,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하여튼 유승준 스티브유 되게 핫해가지고 이게 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이 이른바 우파 코인을 탔는데 과연 우파 코인을 안착할 수 있을지. 저는 이건 묻힌 뉴스보다는 묻어버려야 될 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 수익이 어마어마하대요. 이 영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언론에서 다뤄줘야 되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하여튼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 수준과 어떤 논리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 대리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우리 사이버 병수. 네. 제가 준비한 그 전에 지금 정유럽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정명훈 지휘자와 만나서 이제 리포트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마치 김기화가 제임스 피드를 만난 거와 다름없다. 오유정 기자는 누굴 만나면 좋을 것 같나요? 남편? 정 작가는? 저요? 저 소녀시대? 소녀시대? 네, 저 K-팝을 굉장히 좋아해서. 소시 누구? 그냥 소녀시대. 약간 제 학창 시절을 이렇게 확. 소시에서 누구? 소녀시대 정. 너한테 안 물어봤잖아. 너한테 안 물어봤어. 소녀시대가 몇 명이지? 7명인가? 9명. 9명이야? 네. 소녀시대 8명. 이제 8명. 원래 9명. 너무 많다. 요즘 더 많아요. 소녀시대 9명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소속사 갈라진 마당에. 네, 그렇구나. 아직 이거밖에 안 했죠? 정혁 기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정명훈을 인터뷰하고 강연입니다. 성덕이네 성덕. 내 생이 이런 날이.